자, 110페이지 이론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사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효유절법 적용 시 할증 발행 차금 상가계금 매기 증가한다. 사체 이론 문제를 좀 정리해보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데 먼저 발행과 관련된 게 있죠. 자, 발행 유형이 첫 번째 나와요. 발행 유형은 할인 발행이 있고, 그 다음에 액면 발행이 있고, 그 다음 할증 발행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액면 이자율하고 뭘 비교해요? 시장 이자율을 비교하잖아요. 자, 비교해가지고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 있죠. 시장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할인 발행, 시장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할증 발행이죠. 그럼 두 번째 발행가액. 자,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 이자랑 액면 금액 얘의 현재 가치죠. 액면 이자 현재 가치,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 더한 금액이 발행가액이 될 거고, 발행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알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처리. 자, 분개할 때 할인 발행은 차변에 현금 들어올 거고,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한 금액은 뭐가 돼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계정 과목이. 근데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뭐라고 했어요? 사채의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라고 했었죠. 사채라고 하는 건 액면 금액이에요. 자, 근데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에 사채, 그 다음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죠. 얘는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사채 액면 금액에서 가산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요 계정 과목, 두 가지 계정 과목 성격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 날 회계 처리. 자, 이자 지급일 날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 알아줘야 될 게, 이 사할차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깎아내려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각은 무슨 법을 따라서 한다라고요? 유효이자율법 따른다. 요거 하나 외워두시고, 정액법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 상가액 있죠. 상가액. 사채 할인 발행 차금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뭐 한다라고 했어요? 매년 증가한다. 무조건 증가. 이건 단순 암기를 부탁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은 1번에 보면은 상가액은 매기 증가한다. 맞죠? 2번에 유효이자법 적용 시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기 감소한다. 이게 틀렸죠? 상가액은 무조건 뭐 한다라고요? 증가. 자, 2번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죠. 상가액은 무조건 뭐 한다라고요? 증가. 그 다음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네. 발행할 때 회계 처리할 때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었죠. 발행가액에서 차감, 발행가액에서 차감.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1번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맞는 말이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시면은 1번의 사채 발행가액은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에 해당 사채 시장 이자율로 할인한 가치인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맞는 말이에요. 사채 발행가액은 액면 이자고 액면 금액의 현재 가치인데, 이때 할인하는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에요. 혹은 유효 이자율 이런 말을 써요.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100% 이해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시장 이자율 같은 말이 유효 이자율인데, 그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현재 이 이자율로 현재 시점의 가치를 구한 거, 그 금액이 사채의 발행가액이 될 거고, 이번에 사채가 할인 발행되어도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동일하다. 아니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생각하면서 이자 비용 잡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잡는데 그 상가액은 매년 증가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어떻게 하겠어요? 할인 발행의 경우에는 매년 증가, 뭐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매년 감소인데, 뭐 이거는 이자 비용이 동일하다. 이거는 정액법일 때 해당이 되는데, 정액법은 사채 상각할 때,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할 때 인정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고 4번 볼게요. 4번에 주세원은 3년 만기 사채를 할증 발행하였으며 사채이자는 매년 기말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이겠죠.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 비용은 매년 동일하다. 3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자 비용은 감소예요. 감소. 감소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동일하지 않은 것만 알아두세요. 동일하려고 하면 정액법을 써야 돼요. 자,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 기준상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이겠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액면 이자율이 아니라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해요. 그러니까 상각할 때는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했죠. 이 유효이자율을 이용하는데 유효이자율하고 같은 말이 시장 이자율이거든요. 유효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은 같은 말이에요. 자, 6번 볼게요.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충당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한다. 맞는 말이죠. 2번 과거 사건으로 인해 현재 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맞고 3번도 됐고 4번 보세요. 4번에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퇴직급의 충당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퇴직금 지급 용도로만 그 부채가 사용돼야 되겠죠. 4번이 틀렸어요. 이런 거는 배우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감으로 풀어야 될 것도 있어요. 딱 봐도 2번만 배웠지 1번, 3번 안 배운 문장이잖아요. 4번을 딱 봤더니 최초의 인식 시점에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딱 봐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막막하긴 한데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충당부채와 관련된 거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운다 한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6번과 같은 문제는 딱 한 번 출제된 문제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2번 지문만 정확하게 알고 제가 앞에서 충당부채와 관련해서 내용 설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제가 설명한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6번 문제는 너무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지엽적인 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채성 충당부채가 아닌 것은 2번의 대손 충당금이죠. 대손 충당금은 평가성 항목이에요. 채권 차관 계정이잖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다 풀었고 저 뒤에 이제 실전 연습 문제, 분계 문제를 좀 해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자, 378페이지 볼게요. 378페이지 하단에 비유동 부채 보겠습니다. 자, 그쪽 지금 풀어야 할 건데 혹시 안 푸신 분들은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잠깐 칠판을 지우고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은 꼭 풀어보고 강의를 들으세요. 네, 378페이지 이제 실전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1번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 발행할 때 발행가액은 현재 가치,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발행하겠죠. 현재 가치가 뭔지 몰라도 돼요. 사채 현재 가치는 5,120만 원이며 발행가액이 5,12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보통액은 5,120만 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에 액면금액을 초과하죠.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번 사채 액면 총액 600만 원, 상환기한 5년, 발행가액은 580만 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 1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580이죠. 사채 발행비가 뭘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570만 원인 거죠. 그럼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사채,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3번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120이 들어오고 사채 발행비가 보통예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분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사채,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4번 공장 생산직 직원의 퇴직금 300만 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 후 차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원천 징수 세액은 퇴직소득세 10만 원과 지방소득세 만 원이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회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태충잔액이 있는데 태충잔액은 그 장부에 조회하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전표 입력하실 때 그 합잔이나 총계정 원장 조회하시면은 태충잔액이 얼마라고 나오냐면요, 1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는 태충 100만 원을 차변에 떨죠. 근데 나간 퇴직금은 3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만큼은 퇴직급여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할 때 세금 얼마 띄고 나갔어요? 11만 원 띄고 나갔으니까 11만 원은 A수금이겠죠.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 A수금이잖아요. 자, 5번 사무직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이 1200이고 세금이 40만 원, 차감 지급액이 116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별표 해가지고 홍길동 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고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퇴직급여가 1200이죠. 차변의 퇴직급여 1200. 자, 퇴직금이 1200 나가는데 나갈 때 세금 얼마 띄고 나갔어요? 네, 그 퇴직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로 40만 원. 예수금이 40인 거죠.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받아놓은 금액 예수금이 40. 그 빼고 보통예금에서 얼마가 나갔어요? 116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분개할 때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대납하기 위해서 얼마 띄고 나갔어요? 40만 원. 이거 예수금이죠. 자, 6번 생산부 직원 이종화에 대한 퇴직금 330만 원을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 퇴직금은 전세자금 대여액 30만 원을 정산한 후 지급하였으며 동금액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다. 그럼 사원한테 돈 빌려준 돈 있죠? 얼마 빌려줬어요? 30만 원. 차변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그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퇴직금 지급할 때 그거 띄워줘야 되니까 차변에 있는 임직원 등 단기 차액금을 받은 거잖아요. 빌려준 돈 받은 거니까 그거 제거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분개가 두 개가 결합이 됐다고 보세요. 임직원 등 단기 채권 30. 이 돈 받은 거니까 임직원 등 단기 채권 30 빼고 차변에 현금 30. 그 다음에 퇴직급여가 얼마예요? 퇴직금이 300이죠. 차변에 퇴직급여 300, 대변에 현금 300. 하면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간 걸로 보면 돼요. 예, 대변에 현금 270 나간 거죠. 요거 상기하면은. 자, 7번 문제는 그 학정급여형이니까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 대변에는 이자수익 30이고 8번 학정기여형이잖아요.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주고려산업은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학정기여형이니까 퇴직급여가 되겠죠. 제조니까 500번대 퇴직급여이고 수수료 비용 5만 원 나갔는데 이 수수료 비용도 500번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500번대 퇴직급여이면은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 비용도 500번대. 근데 이게 800번대라고 해도 맞다고는 해줘요. 참 이게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 성금 수수료가 제조원가냐 아니냐. 그게 참 쓰기 나름인데 시험에서 답은 여길 따라가더라고요. 실무상은 별로 상관없는데 500번대 퇴직급여이면은 송금 수수료도 송금 수수료가 아니라 운영 수수료죠. 운영 수수료도 500번대. 그 다음에 800번대 퇴직급여이면은 그 운영 수수료도 800번대 수수료 비용. 자, 9번 국민은행에서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보통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동대출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담보로 제공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분개할 필요가 없고 그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빌린 것만 분개하면 되겠죠. 차변의 보통예금 빌린 거는 장기로 빌렸으니까 장기 차입금. 자, 10번 2016년 10월 25일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외화 외상매출금 US 1000달러를 회수하여 전액 당좌입하였다. 자, 외상매출금 받는 분개하면 되겠죠. 외상매출금 받는 분개. 자, 근데 이 외상매출금은 장부 금액이 얼마예요? 장부상 금액은 전년도 말일날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의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이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도 1,100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돈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은 110만 원 떨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차변에 들어오는 돈은 들어오는 날에 환율로 돈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날이 8월 10일이니까 8월 10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이니까 당자예금 통장에 105만 원이 들어온 거죠. 얼마를 적게 받은 거예요? 5만 원 적게 받은 거죠. 환율 때문에 적게 받은 돈. 외환 차손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0달러에 대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차입 당시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2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이 10,000달러인데 그럼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10,000달러이죠. 이건 조회를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해보면은 그 단기 차입금이 지금 거래처가 미국 뉴욕은행이죠. 뉴욕은행의 단기 차입금이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은 1,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300만 원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을 빼고 자, 돈 주죠. 주는 거는 주는 날에 환율로 돈 줬을 거 아니에요. 주는 날에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니까 1,200만 원 나가겠죠. 그럼 100만 원만큼 이익 본 거죠. 1,300 줘야 되는데 1,200 줬으니까 외환 차익 100만 원. 자, 12번. 8월 12일 날 전달 20일 홍콩 지멘스사에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의 수출 대금 12만 달러를 금일 달러로 송금 받은 후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이거 외상대금 받는 분기하면 되겠죠? 외상대금 받는 분기하시고 외상매출금은 현재 장부 금액이 전월 20일 날의 환율로 외상매출금이 잡혀 있을 거예요. 전월 20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300원이니까 12만 달러 곱하기 1,300 하면은 1억 5,600이었어요. 자, 이 돈을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 떨고 차변에 받는 돈은 그 받는 날의 환율이 얼마예요? 금일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320원이죠. 그럼 12만 달러 곱하기 1,320 하면은 1억 5,8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럼 얼마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240만 원만큼 외환 차익이 발생한 거죠. 자, 13번도 뭐 비슷한 문제인데 당사는 2016년 8월 9일에 일본에 소지한 야마다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 원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금일 동 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그럼 외상대금 갚는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외상매입금이 가장 최근의 환율로 평가가 되어 있을 건데 가장 최근의 환율이 2016년 12월 31일 날의 환율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2016년 12월 31일 날의 환율이 100엔당 90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엔화는 1엔당으로 바꿔야 되죠. 1엔당은 얼마예요? 9원이잖아요. 그럼 외상매입금이 얼마예요? 900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900만 원 빼고 자, 돈을 줘요. 주는 거는 주는 날의 환율로 돈 줄 거예요. 주는 날의 환율이 1엔당 얼마예요? 9.5원이죠. 100엔당 950원이니까 1엔당 9.5원. 그럼 얼마를 준 거예요? 950만 원 준 거죠. 자, 그러면은 환율 때문에 얼마만큼을 더 많이 줬어요? 50만 원 더 많이 줬으니까 외환 차손이 얼마가 와요?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14번은 거래은행에서 현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뉴욕시티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단기 차입금 2만 달러를 단기본 이자 300달러와 함께 상환하였다. 이거 차입금 갚는 분기하면 되는데 차입금이 얼마가 있었어요? 차입시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400원이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400 하면 2,800만 원이죠. 그럼 외화 단기 차입금 2,800 빼고 돈 나가요. 자, 돈 나가는 거는 나가는 날의 환율이죠. 나가는 날의 환율이 1,200 곱하기 2만 달러 하면은 2,400만 원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돈이 2,400이었어요. 자, 외환 차익이 얼마예요? 400이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뭐까지 나와요? 이자가 나오죠. 그럼 이자는 이자 비용. 자, 요 금액은 나가는 날의 환율로 이자 비용 잡으면 돼요. 상한시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니까 300달러 곱하기 1,200 하면은 이자 비용이 36만 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2,436만 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자가 결합된 문제 14번과 같은 문제는 분개하실 때 그냥 채무를 갚는 분개,
채권 채무를 상환하는 분계를 해놓고 그냥 이자 비용 분계를 결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나가는 날의 환율로 이자 비용 잡으면 돼요. 자, 15번 미국 주 S1 전자로부터 2017년 2월 6일 차입하여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하였던 외화 차입금 7,000달러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달러와 함께 당좌예금 계좌에서 2차에 상환하다. 자,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단기 차입금 빼고 돈 나가죠. 단기 차입금은 가장 최근의 환율인 최근의 환율이 2월 6일 날 차입한 거 그날의 환율로 됐겠죠. 700만 원. 자, 돈 나가는 거는 나가는 날의 환율이 얼마였어요? 8월 15일 날의 환율이 1달러당 1,050원이니까 735만 원 나갔겠죠. 그럼 외환차손이 얼마가 발생했겠어요? 700하고 735만 원. 차익이 35만 원이죠. 이자 나간 거, 이자 비용, 대변은 당좌예금에서 나가는 분계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6번. 16번도 이거 조회해서 풀면 되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좀 생략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부채는 모두 마쳤네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은 뒤에 자본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